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썸네일에 그림 하나를 우리 동네 공원을 이렇게 그렸죠. 근데 제가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그리는 그림에 비해서 유치원생 그림처럼 그렸죠. 물론 제가 좀 타고난 그런 그림 재능은 없긴 하지만 일단 거기 나오는 농구하는 그 모습도 강백호처럼도 좀 비슷하게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낫게 그릴 수 있고, 그 강아지 그 모습도 뭐 멋있는 진돗개 같은 걸로 노력해서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죠. 일부러. 오늘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사실 그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전에 아톰과 비트, 디지털 세상, 지하철 노선도, 헨리백 거의 100년 다 돼가요. 한 90년 뭐 이렇게 된 영국이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미 미국의 경제력이 추월을 해버리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국이었거든. 세계 해상망을 가지고 있었고 지하철망도. 근데 지하철망에서 그건 제가 이제 로마라든지 수로, 그리고 파리의 하수도, 뭐 또 이 몽골의 육로 역참제, 이런 망, 신경망, 순환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도가 바로 그 노선도예요. 한 100년 된 노선도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를 아톰과 비트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는, 이건 지금 인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나? 그렇지. 예술, 문화평론, 뭐 이런, 뭘 모르겠다. 그때는 과학기술, 아톰과 비트의 결합이 디지털 시기가 되기 전에 이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금의 디지털, 지금 감각의 디지털이 아닌 시기였지만 도상적으로 뭔가를 상징해서, 그 전에 지하철 노선도는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삼각산이 막 산세가 이렇게 그려지고 진짜 길대로 이렇게 나 있었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지. 정액권 같은 거 끊어가지고 했겠지. 모르겠네. 정액권 요즘도 있나? 정액권으로 대학 때는 많이 다녔는데, 맨 마지막에 50원 남으면은 그때 수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디지털 세상의 그 요소, 아톰, 원자, 비트, 0하고 1, 부호와 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큰 업체들 보면은 아톰과 비트가 결합된 업체들이잖아요. 아마존.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 성장을 했죠. 아톰하고 비트하고 이제로 결합되는 거예요. 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 뭘 하잖아요. 산업이랑 이제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포그래픽의 측면에서도 첫 출발을 뽑으라면은 또 헨리백이야. 인포그래픽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일단은 매핑이 돼야 돼. 아톰과 비트가 매핑이 돼야 돼. 내가 그린 거는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5배나 더 크냐? 말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농구장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개들이 좀 노는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는 노천 그런 극장이고 여기는 수영장이다. 이런 걸 표현했기 때문에 개가 사람보다 5배 큰 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리 보면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헨리백이 돼본 거야. 이렇게 그린 거는 좀 큰 다리고 이렇게 그린 거는 중간 사이에도 살이 다리가 있거든. 그거를 보인 거야. 그리고 이 형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단순화시켜서 어느 부분이 되게 넓거든. 그 넓은 데에 오리하고 백로하고 백로 외가리 이런 그런 게 있거든. 그걸 내가 표현을 한 거야. 근데 딱 2마리만 있냐? 그게 아니지.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이 헨리백의 지하철 선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전에 거에 익숙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막 무슨 우리나라 산은 뭐가 있지? 북한산이 막 그려져 있고 뭐가 그려져 있고 북악산이 그려져 있고 한강이 쫙 그려져 있고 정확하게 길이대로 선릉, 강남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서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게 진짜다. 그리고 내가 진돗개는 정말 진돗개 크기, 강백호는 강백호 크기 이렇게 그렸어야 돼. 근데 그 상식을 깨고 딱 그렇게 표현했을 때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놀랍긴 하지만 바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과학기술 그 얘기할 땐 제가 그걸 아톰과 비트의 결합의 측면에서 봤는데 오늘은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 이게 또 디지털 세상에 또 많이 쓰이는 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지금 같은 디지털은 아니었지만 그 특징이 뭘까? 특징이 매핑이 일단 돼야 되죠. 대응 관계가 돼야 돼. 대응 관계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예를 들면 역이면 역, 동그라미, 환승역이면 환승역, 문이 있잖아. 그리고 거리는 다 똑같아. 다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든 그 100년 전 영국의 지하철로선 누건 대부분 각도가 90도 아니면 45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제가 지금 공원을 그린 거에서는 그 단위가 다리 정도밖에 단위를 여러 개 있는 거여야 단위를 표현하는데 공원에는 이를테면 수영장도 2개 있을 수 없고 농구장도 2개 있지 않고 노천구장도 2개 있지 않은데 다리는 여러 개가 있었거든. 제가 늘 보여주는 그 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단위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지하철역을 표시한다든지 거리를 표시하는 그런 단위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매핑이 돼야 되고 매핑이 돼서 여기가 뭐 하는 거구나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놀랍게도 진짜 정밀한 수채화나 이런 거보다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지. 개들이 노는 장소네. 이건 강백호, 이건 애들 농구하는 데네. 요즘에 다리가 있구나. 큰 다리가 있고, 이건 조그만 다리인가 보다. 요 다리랑 요 다리랑은 좀 다른가 보다. 그 2가지 요소 매핑이 되고 단위를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디지털의 특징인 거죠, 사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인포그래피가 더 많이 쓰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 플러스 1가지 요소를 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미있어야 돼. 내가 강아지가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근데 그거를 내가 내 평소 어떤 그림체랑 좀 다른 그림체로 그리려고 하니까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 아파. 근데 제가 왜 하필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그 지하철 노선도 그건 아톰과 비트였고, 이번에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왜 또 다시 다루느냐. 마찬가지로 그것도 디지털 세상이 오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디지털 세상에서 그런 인포그래픽이 어디에만 있을까요? 무언가가 가장 빨리 많이 쓰이는 거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이라든지 쓰이는 곳은 두 곳이야. 정치의 영역과 기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치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를 표본 어쩌고저쩌고 오차 몇 점 몇 하고 신뢰도 몇 이렇게 막 나오긴 하지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래프로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이를테면은 남녀 성비도 화장실 남녀 이것처럼 딱딱딱 찍고 딱딱딱딱딱 찍고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 40대 지지율, 바로 인포그래픽. 그런 데에서 가장 빨리 쓰는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상 오기 전부터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잡지 이런 데서 이미 봤지. 그리고 기업도 그거를 그런 쪽이 가장 빨라. 기업 같은 데가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도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 어떤 제품에 대한 그 홍보 같은 걸 할 때도 그 제품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야. 이 제품을 단순화시켜서 인포그래피로 한 다음에 이 제품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인포그래피로 딱딱딱딱 제시를 하는 거지. 완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잖아. 단순화시키는잖아. 매핑이 되고 그게 일정한 단위로서 계속 이 똑같은 단위, 어떤 제품, 얘가 하는 기능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한 번도 뭘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직접 다 이런 거 다 손에 대보고 입어보고 산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옷을 산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제품 번호 이렇게 해서 딱 해.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정보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재고량 같은 거를 이런 그 어떤 이 옷을 단순화시킨 인포그래픽으로 할 수도 있겠지. 판매량 같은 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업 내에서 자료로, 분석 자료로 1분기, 2분기 실적 이런 걸. 근데 보통 기업 내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뭔가 제가 말했듯이 제대로 웹핑이 되고 아톰과 비트가 결합되고, 그 다음 단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좀 재미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지.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그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독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연구하는 분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거 편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개개인도 인포그래픽의 창작자가 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맘먹고 한번 댄스 유튜버가 됐어. 그러면은 내가 뭘 보여줘. 휘휘 막 뭘 보여줘. 유게트가. 나는 댄스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재 댄스를 추면 유게트 그냥 짧게 추고 그냥 올리지. 근데 내가 뭘 가리키는 거야. 스텝을 가리키는 거야. 이게 4분 4분 이렇게 하면서 스텝 몇 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빠르게 휙휙휙휙휙 하면은 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지. 근데 유튜브 편집에 꼭
내 발목 모양이랑 똑같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된 단위 두 개를 해. 그럼 두 개의 발이야, 오른쪽 왼쪽. 매핑이 되고 단위가 되지. 그럼 이 단위가 투 스텝을 밟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이게 영상으로 나오면서 밑에 뭐 오늘 자막도 있고 이 인포그래픽으로 똑똑똑똑 이렇게 움직인다. 그다음 뭐 턴을 할 때는 똑같은 그 단위 가지고 어디에 위치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된다. 이러면 각각의 댄스 유튜버가 됐건 패션 유튜버가 됐건 패션 유튜버 이 옷이랑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 이 옷이랑 뭐 다른 하의랑 어떻게 매칭하고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인포그래픽으로 포토샵 뭐 이런 거 한번 쓰면 되겠지. 그지? 여러 가지 뭐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요리 유튜버다.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뭐 재료가 뭐 소금 몇 스푼, 숟가락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다음에 또 파 몇 개 그리는 거지. 단위로, 같은 단위로, 그지? 그다음에 뭘 만들려고 하는 거지? 소금이랑 파가 들어가면 안 되고 뭘 만들까? 피자를 만들까요? 피자? 밀가루 몇 그램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파는 그 단위대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금 몇 스푼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냐? 베이컨 몇 개 딱딱딱 그리고 순서대로 딱딱 입체적으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한 화면 내에서도 할 수가 있고 화면이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댄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사용되면서 정부나 기업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주 일반인들도 일상적으로 쓸려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잘 편집하고 이러는 분들은 자막도 신경 쓰지만은 그 외 인포그래픽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면 아주 그게 매핑과 단위를 통해서 이해를 빨리 시키고 재미의 요소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명했던 그런 뭐 버라이어티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유재석 씨라든지 뭐가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언젠가부터 이 PD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자막이나 어떤 인포그래픽 효과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1000에서 2000 사이를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데다가 뭐 힘들어요 하면서 여기다 막 땀방울을 막 그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고 뭐 글씨가 됐건 인포그래픽이 됐건 이런 편집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가는 거야. 제가 물리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어려우니까 이건 진짜 거기에서 시간 나온 건 진짜로 관심 있는 분들이 클릭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어려운 물리라고 해도 중력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그래픽 가지고 좀 처리해서 쫙 그 중력 모습 그리고 블랙홀의 모습 이런 거를 그래픽 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으로 3차원 공간 그 단위 요소를 가지고 매핑이 되어 있는 민코프스키 공간을 그래픽으로 쫙 제시를 해주면은 제 이야기랑 그거랑 그리고 여기 뭐 핵심은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인포그래픽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많이 쓰이고 이제 더 널리 쓰여. 그러나 원래 그 첫 시작으로 보는 것은 런던 지하철, 런던인가 거기가? 런던 지하철. 90년 전, 100년, 90년 전, 대충 100년 전. 지금 지하철이랑 똑같은 지하철 노선도야.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린 거는 그런 식의 단위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서 제가 늘 가는 데가 저기니까
근데 다리라고 하는 단위 요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큰 다리 한 3개랑 작은 다리 한 2개를 그렇게 그렸어.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대응을 할 때 똑같을 필요는 없어. 강백호랑 똑같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 마스티프하고 똑같이 생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대충 개개건이 하면 돼. 개랑 노천극장이랑 크기가 별 차이가 없어도 노래 부르는 것도 대충 저기에서 누가 마이크 잡고 있네, 음표 나와 있네, 노래 부르나 보네, 전달만 되면 되는 거야. 매핑이 되고 단순화돼. 그리고 단위들을 가지고 있고 단위. 근데 이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여전히 독서가 중요하죠.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독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멈췄다가 생각하고. 근데 디지털 사용이 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를 많이 이렇게 얻잖아요. 특히 새로운 빠르게 변화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긴 하더라고. 이제 나도 검색 기능이 좀 늘었지. 근데 그럴 때 대박나는 유튜브들은 어려운 거를 쉽게 인포그래픽을 활용을 하는 거야.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제가 늘 하면은 되게 피곤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뭐 편집이나 이런 거 뭐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은 자막뿐 아니라 인포그래픽까지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어서 봐도 뭔가 한 번 복잡해지고 2번 꼬이고 하면은 이 인터넷 세상을 꺼버리고 책이랑 달라. 책은 멈춰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굉장히 집중해서 보려고 할 때 보통 책을 보기 때문에 뭐 논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교양서적으로 보거나. 그러나 인터넷으로 뭘 알아볼 때는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없나. 내가 스텝이 이게 클럽을 가도 안 되는데 내 스텝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는 잘하는데 지는 잘하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냐. 그때 팔 모양의 인포그래픽이 딱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꺾이고 어떻게 회전하고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인포그래픽의 3가지 특징: 매핑, 단순화, 그리고 또 어떤 단위 요소를 가질 수 있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오히려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3번째는 좀 복합적인 절차 아니면 좀 복잡한 내용을 쉽게 전달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숫자 가지고 뭔가를 막 내야하는 것보다 딱딱딱딱 단위 요소를 찍으면 쉽게 바로 좀, 좀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